열도 신라에 대한 기록이 중국 정사인 북사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라의 왕은 원래 백제 사람이다. 바다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와 왕을 물려받았다. 처음에는 백제의 속국이었다.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 그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라인과 백제인들이 서로 따르고 귀의하여 강성함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백제를 공격하였고 결국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 물론 일본 서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도데이칸이 이야기한 대로 일본 서기는 일본의 건국이 한반도의 도레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목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데이칸의 시각으로 일본 서기를 해석한 윤영식이란 분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일본 무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마토 타케루라고 읽습니다. 뜻으로 읽으면 일본을 건국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고사기에는 한자로 외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을 건국한 사람은 신무천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서기는 또 다른 일본의 건국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또 다른 건국자 야마토 타케루의 전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마토 타케루가 일본의 동쪽을 정벌하다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날 밤 노래로 시자에게 묻기를 니이발이 쯔꾸바를 지나면 몇 밤이나 자게 될 것인가 라고 하자 모든 신하들이 답을 못했는데 촛불을 든 자가 왕의 노래 끝을 이어서 노래하기를 일수를 늘어놓고 보면 밤으로는 9야, 낮으로는 10일입니다라고 했다. 촛불을 든 자의 총명함을 칭찬하고 상을 후하게 주었다. 우리가 처음 천부경을 접했을 때처럼 수수께끼 같은 숫자가 나열된 시가입니다. 9와 10은 천부경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숫자였고 이 설화에서도 촛불을 든 자, 밤은 구태양은 10처럼 천부경의 중심 테마인 광명빛에 대한 은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식은 이 설화는 근구수왕에서 문영왕대까지의 백제의 역사를 숫자 9와 10에 비유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즉 근구수왕대에서 문영왕대까지의 백제의 대수가 10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야마토 타케루와 근구수왕은 그 신화의 원형을 공유합니다. 삼국사기에서 근구수왕의 사망은 산중에 해무리가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마토 타케루의 죽음은 삼중의 마을에서 다리가 삼중으로 구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고 나옵니다. 일본 서기는 고사기와는 다르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백조가 되어 날아갔는데 날아가면서 세 개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 역시 숫자 3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반도의 백제인, 열도의 백제인 모두 근구수왕의 죽음을 숫자 3에 대입하여 인식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마토 타케루, 근구수왕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었지만 사람의 죽음이 숫자 3으로 비유되어 기록이 남은 것입니다. 이 야마토 타케루의 기록을 일본 서기가 아닌 열도의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풍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삼국유사처럼 각 지역의 전설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설화집이라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 서기가 가짜 역사인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신화들이 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뿔에 대한 지명에 대한 전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의 북쪽 30리에 백조리가 있다. 고로 에말에 의하면 이굼이 천왕 때 백조가 있어 하늘로부터 나라와 동료로 하하여 저녁에는 올라가고 아침이면 내려온다. 돌을 주워서 못을 만드는데 중략, 백조리의 남쪽에 있는 평원을 각절빈이라고 한다. 옛날에 대사가 있어 동쪽 바다로 통하려고 하여 해변을 파서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데 뱀의 뿔이 부러져 떨어졌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혹은 외무천왕이 이 해변에 머무를 때 어서 늘 지어 바치고자 했으나 마을에 우물이 없었다. 그래서 사슴뿔을 가지고 땅을 파다가 뿔이 부러졌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륙풍토기, 향도군조의 각절. 사슴의 뿔은 고대 금성문이 새겨진 칠지도를 연상시킵니다.
이 칠지도에는 백제 왕세자 구시가 낳은 귀인을 외왕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금성문은 앞에 북사기록에서 열도 신라의 왕을 백제인이 했다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일본 서기의 웨이건국자 야마토 타케루가 결국 근구수왕의 이야기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백제인이 다스리던 열도 신라는 서로 대등하게 합쳐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제인이 열도 신라의 왕권을 포기했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즉 칠지도라는 상징물은 백제 세력이 열도 신라의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것이 부러졌다는 의미는 백제인의 열도 신라 지배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물을 파지 못했다는 의미는 천부경 사상에 따라 본의 정치체제 즉 고조선을 부활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본 서기의 야마토 타케루가 근구수왕의 기록을 분식해서 만들었다는 윤영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열도의 백제사에 대해서는 시와스 마츠리와 같은 전통 축제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9대 시방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미야자키 현에는 백제왕 아버지와 그 아들이 만난다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 멸망 후 열도로 건너온 백제왕과 그 아들이 전쟁 때문에 서로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 축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일 밤 10일 동안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중심 테마는 불 혹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관련한 유물은 전설이 백제 멸망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고대의 일임을 시사합니다. 실제 정창원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4세기 즉 백제 근구수왕 시대의 유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경은 비슷한 백제 거울이 3중현에서 출토가 됩니다. 이 3중현은 고사기에서 야마토 타케루가 다리가 3중으로 구부러져서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축제의 신화적 요소는 윤영식이 근구수왕과 문영왕의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표현한 야마토 타케루 일본서기 기록과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를 공유합니다. 숫자 9와 10, 그리고 빛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도의 백제 세력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천부경 사상을 투영해서 인식한 것이 맞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중국 정사 북사에 기록된 실제 열도 백제의 역사에서 처음 백제인이 열도 신라를 통치했다가 신라인과 백제인이 대등하게 합쳐지고 이 세력들이 가야의 속국이 되고 송서 외5왕의 시대, 그리고 문영왕의 시대에 송서 외5왕이 열도의 패권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 열도의 백제계 신화 그리고 야마토 타케루가 9일 밤 10일을 자고 깨어난다는 신화적 표현, 이것이 근구수왕대에서 문영왕대의 열도 백제인의 시각에서 기록한 열도사라고 한다면 문영왕 관련해서 이것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물화 상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도록 합니다. 9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 이 거울은 일십대왕의 해에 만들었다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개민년이라는 간지가 기록되어 있어서 503년, 443년, 563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거울에 등장하는 인물 문영왕의 실제 이름인 사마, 그리고 일본 서기에 이 시기에 열도의 천왕으로 기록된 오후토가 기록되어 있어 503년 설을 주로 취합니다. 이 503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송서의 가야 계열, 외씨 왕조가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신화적 표현에서 반복해서 보았듯이 문영왕은 자신을 일십대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제 일본서기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추측해봅니다. 중국 정사인 북사에 따르면 열도의 신라 혹은 진안이라고 표현되는 선주민 세력이 있었고 그곳을 백제인이 통치하였다가 신라인과 백제인이 서로 대등하게 나라를 이루고 혹은 백제인이 왕권을 포기하고 이 세력들이 다시 가야의 지배를 받게 되다가 문영왕이 등극하는 시점에서 이 송서에 기록된 가야 계열 외씨 왕조가 사라지고 다시 백제가 열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열도의 신라 백제 가야인들이 민중의 시각에서 서사적인 시가의 형태로도 나오고 금성문에도 그것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료들은 변형이 됩니다. 근구수왕이 왜 백제계 국가를 세웠으나 신라인의 집에 가야에 속국이 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다시 백제가 열도의 패권을 쥐게 되는 내용을 시사하는 여러 사료들이 근구수왕을 모티브로 창작된 야마토 타케루의 투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원형을 추정을 해보면 묘하게 천부경의 세계관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부경의 시작은 일시무시일 하나가 시작하는데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열도의 사만 신라인들의 선주민이 있던 곳에 근구수왕은 나라를 세웁니다. 천부경 사상은 종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칠지도에는 근구수왕 시기에 근구수 태자가 자신이 낳은 왕족을 외왕으로 임명한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일본 열도의 전설에서는 외무천왕 즉 근구수왕이 사슴의 뿔 즉 칠지도를 가지고 오물을 파려다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석상극 무진본 셋으로 쪼개져도 그 본은 다하지 않는다. 열도에 백제계 국가를 세웠던 근구수왕의 죽음은 현실 세계에서 백제 세력이 3등분으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대륙에는 칭묘왕과 진사왕의 내란이 암시가 되어 있고 열도의 백제 세력은 열도의 신라 세력과 합치면서 반도 백제와는 분리가 됩니다. 삼국사기는 근구수왕이 죽을 때의 상 중에 해무리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열도에서도 근구수왕의 죽음을 삼중의 마을에서 다리가 3중으로 구부러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정사에는 백제인이 다스리던 열도 신라가 신라와 대등하게 합쳐지며 결국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일본서기 일본무존의 설화에서 일본무존은 이히바리 쯔꾸바를 지나서 며칠이나 자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9일 밤 10일을 잔다는 것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므로 여기에 지명은 무엇인가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북사에서 백제인이 다스리던 열도 신라가 백제인이 왕권을 버리고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는 실제 역사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니히바리 스구바 즉 신치와 축파는 열도의 백제 세력들이 신라의 통치와 가야의 열도, 정벌의 시기를 거치면서 광명이 사라진 즉 밤의 시기를 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송서 외 5왕의 기록이 50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 백제 문영왕은 자신을 일십대왕이라고 지칭한 거울을 열도의 통치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에 표문을 올리지요. 백제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여 다시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신치축파라고 하는 현실의 지명을 일본 무존 근구수왕이 지나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근구수왕대에서 문영왕대까지 열도 백제인이 처했던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표현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일본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일본서기는 정말 대단한 문학작품이야 하고 이야기하면 일본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왜 남이 나라에서 문학작품 운운하면서 조롱하냐고요. 그런데 한반도와 열도의 백제인들은 노래를 시가와 같은 것으로 풀이하였는데 이런 식의 역사 인식이 꼭 잘못된 것일까요? 공자가 이야기한 수리불작이니 서양의 실증사학이니 이런 것만 아는 우리에게는 이런 방식의 역사서술이 낯설긴 하지만 꼭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고대 삼국시대의 유물의 토경 사상이 여러 혈태로 남겨져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본서기 안에 숨겨져 있던 백제인들의 역사 서술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지인 숫자 3이 사람을 중심으로 무한히 펼쳐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광명, 그것이 이들의 사상과 종교였고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사상, 종교, 철학에 기초하여 역사를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시로 표현하면서 암송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